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칭찬을 좀 듣겠지라는 생각으로 진료를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약을 좀 추가로 처방을 받았습니다.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. 그래도 그때 초반에 체크할 때는 집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는 특히 더 예민하게 봐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서 안녕하세요, 당뇨탈출 원벌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당뇨 정기검진 결과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요,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내용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결과라고 만족스럽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어요. 근데 제가 외래 진료가 그 영상 업로드 이후에 외래 진료가 잡혀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진료를 다녀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칭찬을 좀 듣겠지라는 생각으로 진료를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약을 좀 추가로 처방을 받았습니다. 당화혈색소 5.7%에 공복혈당은 90대였는데 왜 처방을 받은 거지? 그래서 또 며칠 동안 상당히 좀 침울해 있던 기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뇨약을 처방받은 게 아니라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. 제가 보통 외래 진료가 있는 날 병원에서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혈압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저도 체크를 하고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사실 집에 자가 혈압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뇨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때는 혈압도 자주 체크를 했었는데 당뇨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혈압은 좀 자주는 체크를 안 했어요.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. 그래도 그때 초반에 체크할 때는 집에서 수축기는 130 아래로, 이완기도 90 아래로 좀 안정적으로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막연하게 괜찮겠지 생각을 했던 거겠죠. 그래서 더 체크를 소홀했던 것 같은데 한두 달 전인가 오랜만에 혈압기를 또 체크를 했어요. 그때 수축기가 139가 나오고 이완기가 좀 10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.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일시적이겠거니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갔겠죠. 그때는 그래도 분명히 이전에 잘 유지되던 혈압 수치가 있었고 그게 몇 년이 지난 건 아니니까 막연하게 괜찮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진료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니까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신 경우인데 사실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직 젊기도 하고 원인을 찾아서 좀 기간을 두고 지켜볼 여지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는 특히 더 예민하게 봐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서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바로 처방을 해주시면서 약을 좀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처방을 받았고 저 스스로 봐도 어느 정도 혈압이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은 저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처방 받았고요. 제가 좀 더 예민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경동맥에 그 플라크 있죠. 플라크가 있는데 상당히 젊은 나이에 생긴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. 아무리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. 그래서 한때는 왜 나는 왜 몸뚱이가 좀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후에 제 가까운 가족 중에 똑같이 저랑 젊은 나이에 동맥경화 소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고 어느 정도는 내가 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도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고 당뇨 수치나 혈압 관리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동맥경화를 좀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.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하면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진행 과정을 막아야 하는 게 그 과정에 있는 끝판왕이 동맥경화인 거죠.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을 막아야 되는데 그 대표 요인이 당뇨, 혈압, 콜레스테롤, 흡연, 스트레스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여러가지 위험 요인들을 이제 최대한 관리를 해서 동맥경화를 막는 게 우리 당뇨 관리의 최종 목표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위험 요인이 당뇨를 가지고 있지만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해서 수치는 좋은데 만약에 흡연을 한다든지 혈압 관리를 잘 못하면은 동맥경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양보할 수 없이 모두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. 특히나 당뇨가 있으면 이 위험 요인들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하죠. 그래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위험 요인들을 다 같이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저 또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하나 목표 수치를 유지해서 이제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저도 이제 현재 진행형인 거죠. 그러나 아쉽게도 혈압이 좀 오른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꼭 찾아서 개선을 해서 그래도 다시
정신 차리고 관리를 해서 가능하다면 혈압약을 다시 단약해 볼 생각도 있는 겁니다. 당뇨약도 단약을 했는데 뭐 혈압이라고 꼭 안 되라는 법은 없겠죠. 다시 열심히 해서 운동 강도도 좀 올려보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는 말씀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가 관리, 주기적으로 이제 혈당 체크나 혈압 체크는 귀찮아도 하자.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뭐 수치가 좀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자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제 추가된 약 처방,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지만 또 개선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. 그래도 요즘은 약을 복용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정상 범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약도 비교적 저용량이라서 크게 부담도 없는 상태라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저희 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러주시고 더 가까운 소통을 원하시면은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주세요. 네,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